수조 원을 들여온 최첨단 전투기라 할지라도 볼트 하나를 조이는 것조차 타국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그것을 진정한 우리 무기라 부를 수 있을까요? 전 세계 무기 시장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기술은 곧 주권이며 정보는 곧 권력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랫동안 거대한 장벽 앞에 서 있었습니다. 1980년대 이스라엘의 야심작 라비가 미국의 압박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을 때 세계는 깨달았습니다. 독자적인 전투기를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비행기를 만드는 기술을 넘어 강대국들이 쌓아 올린 견고한 카르텔에 도전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유럽의 부국들이 프랑스의 라팔이나 미국의 F-35를 제쳐두고 아직 양산조차 시작되지 않은 한국의 보라매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한국의 성공에 자신의 안보를 걸기 시작했을까요? 그 답은 바로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65% 국산화율이라는 마법의 숫자에 숨어 있습니다. 미국 본사의 승인을 기다리느라 활주로에 묶여있는 전투기가 아니라 우리 손으로 즉시 고치고 우리만의 무장을 자유롭게 통합할 수 있는 진정한 자립의 힘. 그것이 바로 KF-21이 가진 파괴적 혁신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금속 덩어리가 아닌 대한민국의 끈질긴 집념이 어떻게 불가능을 현실로 바꾸었는지, 그리고 무인 편대기 로열 윙맨과 함께 펼쳐질 충격적인 미래 전장의 시나리오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껏 우리가 알지 못했던 대한민국 국방의 진짜 위대함이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보라매의 찬란한 비행 뒤에는 사실 수많은 국가의 야망이 묻힌 거대한 무덤이 존재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나라가 자국산 전투기라는 원대한 꿈을 꾸며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나치 독일의 천재 설계자들을 초빙해 풀키라는 기체를 설계하며 남미의 맹주를 꿈꿨지만 빈약한 경제력과 기술적 한계에 부딪혀 결국 시제기 단계에서 멈춰 섰습니다. 인도 또한 독일의 기술을 빌려 HF-24 마루트를 실전 배치하며 아시아의 공군 강국을 꿈꿨으나 엔진 출력 부족과 설계의 미숙함으로 인해 주력 전투기의 자리를 외산 기체에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이집트조차 스페인의 도움을 받아 초음속기를 시도했지만 결국 예산 문제와 정치적 외압을 견디지 못하고 도전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이 국가들의 공통적인 패착은 바로 자신의 발을 보지 않고 하늘만 바라봤다는 점에 있습니다. 기반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최정상급 기체를 만들겠다는 과욕이 결국 프로젝트의 파산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당장 화려한 성과를 내기보다는 굴욕적일 만큼 철저한 저자세로 기초부터 닦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 백곰 사업으로 시작된 국방 자립의 꿈은 처음에는 조립공 수준에서 출발했습니다. KF-5 제공호를 국내에서 조립하며 우리는 항공기 구조와 품질 관리라는 기본기를 익혔고 이후 KF-16 면허 생산을 통해 미국의 까다로운 공정 시스템과 부품 공급망 관리 기법을 온몸으로 체득했습니다. 당시 연구 현장에서는 볼트 하나를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는 서러움이 가득했지만 우리 엔지니어들은 그 속에서 비행, 제어, 알고리즘과 소재, 공학의 기초를 묵묵히 기록하고 저장했습니다. 이러한 인고의 시간은 마침내 T-50 골든이글이라는 초음속 훈련기 개발로 이어졌으며 이는 단순한 훈련기를 넘어 전투기를 설계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시험대였습니다. 인도의 테자스가 30년 넘게 갈팡질팡하며 엔진부터 레이더까지 외산에 의존하며 헤매고 있을 때 한국은 카이와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한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조급해하지 않았고 단계별로 기술적 난도를 높여가며 실패의 리스크를 관리했습니다. 연구원들은 명절조차 반납한 채 시험실의 불을 밝혔고 그들의 책상에는 항상 미국의 기술 거부 목록이 적힌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서류는 절망의 기록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스스로 국산화해야 할 과제 리스트가 되었습니다. 기술 종속의 사슬을 끊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 조교가 되어 가혹한 훈련 과정을 거쳤고 마침내 교수격인 KF-21의 설계도를 독자적으로 그려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기계를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한 국가의 국방 산업 전체가 체질을 개선하고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근력을 키우는 위대한 수행의 과정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처음부터 스텔스기를 만들겠다고 덤볐다면 지금쯤 보라매는 박물관의 차가운 모형으로 남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가장 느린 길이 가장 빠른 길임을 증명해냈고 그 끈질긴 집념이 오늘날 전 세계가 경탄하는 KF-21의 견고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토대 위에서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우리만의 핵심 두뇌를 심기 시작합니다. 바로 미국의 자존심을 꺾고 탄생한 에이사 레이더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대한민국 항공 우주 산업의 역사에서 2015년은 절망과 반전이 교차한 운명의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당시 미국은 KF-21 개발에 필수적인 에이사 레이더와 저고해선, 탐색,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그리고 통합 전자전 체계라는 4대 핵심 기술의 이전을 단칼에 거부했습니다. 전투기의 눈이자 두뇌에 해당하는 이 기술들이 없으면 보라마에는 그저 껍데기뿐인 비행기에 불과했기에 국내외 언론과 전문가들은 일제히 프로젝트의 실패를 점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것은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의 벼랑 끝 전술과 도끼였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시스템의 연구원들은 미국이 문을 걸어 잠그자마자 곧바로 독자 개발이라는 가시밭길을 선택했습니다. 에이사 레이더는 수천 개의 작은 안테나 소자가 각각 전파를 쏘아 올려 적기를 포착하는 최첨단 장비로 이를 설계하고 소프트웨어를 통합하는 것은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고난도의 작업입니다. 연구실의 불은 365일 꺼지지 않았고 연구원들은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과 실패를 반복하며 전파의 특성을 분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장벽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거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알고리즘이었습니다. 적의 스텔스기를 먼저 찾아내고 수십 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추적하는 알고리즘을 한 줄 한 줄 코딩해 나가는 과정은 마치 맨손으로 거대한 성벽을 쌓는 것과 같았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시제품이 완성되어 시험 가동에 들어갔을 때 연구소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니터에 선명한 신호가 잡히고 복잡한 목표물들이 정확히 식별되는 순간 현장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결코 가르쳐주지 않았던 신의 영역을 우리만의 기술로 정복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공은 단순히 장비 하나를 만든 것을 넘어 대한민국의 전투기 개발 주도권을 완전히 우리 손으로 가져온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국의 업데이트 주기나 보안 승인을 기다릴 필요 없이 우리 입맛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언제든 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곧 우리 군이 운용하는 다양한 국산 미사일과 해오 무기 체계를 자유자재로 통합할 수 있는 강력한 플랫폼을 갖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우리가 기술 이전에만 매달려 미국에 구걸했다면 보라매는 영원히 미국의 허락 없이는 눈조차 제대로 뜨지 못하는 반쪽짜리 기체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부당했기에 비로소 독립할 수 있었고 그 독립의 결과물인 에이사 레이더는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하며 유럽의 경쟁 기체들조차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적의 전파 방해를 뚫고
가장 먼저 보고 먼저 쏘는 이 강력한 눈은 KF-21이 단순한 4.5세대 전투기를 넘어 5세대, 그 이상을 바라보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남의 눈으로 하늘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든 가장 예리한 눈으로 한반도의 하늘을 감시하고 전 세계가 우리 레이더 기술을 부러워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독립은 곧 무기체계의 운용의 혁명으로 이어지며, 이는 유럽 국가들이 왜 그토록 한국의 전투기에 열광하는지에 대한 경제적 해답으로 연결됩니다. 수조 원의 국방 예산을 아끼면서도 가장 강력한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는 마법 같은 국산화율의 실체가 곧 공개됩니다. 유럽의 강대국들이 라팔이나 F-35 같은 검증된 선택지를 두고도 한국의 KF-21에 손을 내미는 이유는 단순히 가격이 저렴해서가 아닙니다. 그 핵심에는 바로 무기 체계의 생명줄이라 불리는 군수 지원의 완전한 자유, 즉 수리 권한의 독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달성한 65%라는 국산화율은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니라 전쟁터에서 생존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무기입니다. F-35와 같은 최첨단 스텔스기는 사소한 고장 하나라도 발생하면 미국 본사의 보안 서버에 접속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부품 하나를 교체하려 해도 철저한 통제 속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긴박한 교전 상황에서 소프트웨어 충돌이나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했을 때 타국의 허락을 기다려야 한다면 그것은 이미 전투기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KF-21은 다릅니다. 기체의 두뇌인 소스 코드를 우리가 직접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부품의 절반 이상을 국내 공급망에서 즉시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운영 국가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무기 체계를 개조하거나 새로운 미사일을 통합하고 싶을 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독자적으로 성능을 개량할 수 있다는 엄청난 이점을 제공합니다. 폴란드나 이집트 같은 국가들이 한국 무기에 열광하는 진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 외산 무기를 운용하며 겪었던 부품 공급, 지연과 기술 종속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비상시에도 멈추지 않는 정비 라인과 즉각적인 기술 지원을 약속하며 무기 운용의 주권을 사용자에게 돌려줍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KF-21의 효율성은 압도적입니다. 프랑스의 라팔은 1시간 비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 수천만 원에 육박하며 유지 보수 비용 또한 천문학적인 수준이지만, 보라매는 설계 단계부터 정비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유지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었습니다. 이는 국방 예산의 한계를 가진 국가들에게 고성능과 경제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게 해주는 최적의 솔루션이 됩니다. 현장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부품 도착만을 기다리던 정비사들에게 우리 기술로 만든 부품을 즉시 갈아 끼울 수 있다는 사실은 현장 전투력을 극대화하는 실질적인 힘입니다. 이러한 국산화의 힘은 단순히 현재의 유지 보수에 머물지 않고 미래 전장의 판도를 바꿀 인공지능 기술과의 결합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KF-21은 인간 조종사의 한계를 넘어 무인기 대군을 이끄는 지휘관으로서의 새로운 운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꿔온 미래 전장의 모습은 이제 상상이 아닌 실제하는 기술로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충격적인 미래의 중심에는 보라매와 함께 하늘을 수놓을 로열 윙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전 세계 군사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는지 이제 그 무인 편대기의 비전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미래 전장의 모습은 이제 조종사 한 명의 기량에 의존하던 시대를 지나 인공지능과 무인 시스템이 결합된 거대한 네트워크의 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서 KF-21은 단순한 전투기를 넘어 수많은 무인기를 지휘하는
하늘의 함대 사령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 중인 무인 편대기 로열 윙맨은 KF-21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하며 적의 방공망을 먼저 타격하거나 위험한 정찰 임무를 대신 수행하는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과거에는 조종사가 적의 미사일 위협을 온몸으로 견디며 목표물에 접근해야 했지만 이제는 인공지능이 탑재된 무인기들이 조종사의 눈과 방패가 되어 전장에 투입됩니다. 로열 윙맨은 조종사의 지시에 따라 스스로 최적의 비행 경로를 계산하고 적의 레이더를 교란하며 필요시에는 스스로 미끼가 되어 유인기를 보호하는 희생까지 감수합니다. 이러한 유무인 복합 체계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전투 효율을 극대화하는 혁신적인 전술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복잡한 무인 체계와 데이터, 링크 기술 역시 우리 손으로 직접 설계하고 통제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핵심 소스 코드를 보유하지 못한 외상 기체를 운용했다면 이러한 무인기와의 유기적인 통합은 애초에 불가능했거나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을 들여 타국의 허락을 구걸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KF-21의 두뇌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에 우리만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자유롭게 이식하고 진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미래 전장에서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강력한 선언과도 같습니다. 조종사는 이제 단순한 조종 임무에서 벗어나 전술적 판단에 집중하는 지휘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무인기들은 조종사의 의지를 즉각적으로 실행하는 정밀한 칼날이 됩니다. 전 세계 군사 강국들이 한국의 이러한 행보에 충격을 받는 이유는 단순히 기체를 잘 만들어서가 아니라 무인 체계로의 전환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개발 중인 저피탐 무인기 가오리 시리즈와 KF-21이 나란히 편대를 이루어 비행하는 모습은 더 이상 컴퓨터 그래픽 속의 상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우리 눈앞에 펼쳐질 현실이며 동북아시아의 하늘을 재편할 강력한 억제력의 실체입니다. 인간의 직관과 인공지능의 정밀함이 결합된 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체계는 우리 국방 기술이 도달한 최고의 정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라매는 혼자 비행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인공지능 동료와 함께 거대한 날개를 펼치며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철통 같은 하늘의 성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도약은 단순한 군사력 증강을 넘어 우리 민족의 자부심과 자립의 의지가 결합된 결정체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기나긴 여정의 끝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얻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비행이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미래를 약속하는지 그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KF-21 보라매가 활주로를 박차고 하늘로 솟구치는 순간은 단순히 기계 덩어리가 날아오르는 것이 아니라 지난 50년 동안 우리가 가슴에 품어온 자주국방의 염원이 현실이 되는 역사적 순간입니다. 1970년대 볼트 하나도 마음대로 만들지 못해 서러워하던 조립공 시절부터 오늘날 세계가 경탄하는 첨단 전투기를 완성하기까지 우리가 걸어온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강대국들의 견제와 비웃음, 그리고 핵심 기술 이전 거부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엔지니어들은 포기하는 대신 스스로 길을 만드는 법을 선택했습니다. 그 끈질긴 집념이 있었기에 우리는 이제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우리 하늘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KF-21은 단순한 무기 체계를 넘어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자부심,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입니다. 우리가 만든 레이더로 적을 먼저 발견하고 우리가 만든 무장으로 평화를 수호하며 이제는 인공지능 무인기들과 함께 전 세계 전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비행은 결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블록 2와 블록 3을 거쳐 완전한 스텔스 성능을 갖추고
세계 시장에서 당당히 주역으로 자리 잡을 그날까지 우리의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흘린 땀방울과 눈물은 보라매의 날개가 되어 더 높고 멀리 날아오를 것이며 후손들은 우리 기술로 지켜낸 평화로운 하늘 아래에서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갈 것입니다. 보라매의 굉금은 이제 전 세계에 울려 퍼지는 대한민국의 당당한 목소리입니다. 우리는 오늘 데이터와 사실로 증명된 우리의 위대함을 확인했습니다. 이 비상이 멈추지 않도록 앞으로도 변치 않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방의 찬란한 미래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글 제미나이와 함께하는 K방산의 비상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지지는 우리 기술이 세계로 뻗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함께 힘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